시가총액이 4조 6천억 달러, 한화로는 6,700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게 영업이익 70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1등 기업 엔비디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숫자를 만들어낸 진짜 동력은 뭘까요? 단순히 이들이 GPU라고 하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보이지 않는 힘, 기업 가치관에 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지적인 정직성, 그리고 위계 질서보다는 혁신을 앞세우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실행력. 그래서 그들의 기술을 넘어 그들의 문화를 GPU 칩에 새기는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를 세계 1위로 만든 위대한 정신, 기업 가치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엔비디아의 현 주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무적인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일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초월한 금액이죠. 매출액은요 1,3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 영업이익은 700억 달러. 영업이익 100조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공급하는 GPU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우리 1등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일까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GPU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놀라운 기업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 젠슨 황을 빼고는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 1963년생 대만에서 이주해온 이민자입니다. 9살 때 이제 이주를 했고요. 이 어린 나이에 대만에서 미국에 왔으니 언어 정벽과 인종차별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학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 식당에서 화장실 청소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래도 정말 대단한 반도체 회사 AMD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하고 1993년도에 엔비디아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이름을 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름을 NV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NV가 뭐냐? 넥스트 버전 해가지고 파일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들은 인비디아, 라틴어로 부러움, 바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요. 또 인비디아가 등록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I를 떼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엔비디아가 대단했던 거는 바로 인텔, 바로 CPU 제국에 맞서서 GPU 혁명을 이루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지 않습니까? 인텔 왕국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CPU, 고성능 반도체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들은 그래픽이라고 하는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 그래픽 가속기라는 새로운 장을 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게임용으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하는 걸 넘어서 가속 컴퓨팅 회사로 회사를 정의하면서 바로 이 그래픽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CPU와 GPU의 차이를 얘기하면 CPU라는 거는 아주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전체적인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과 같다는 게 예를 들 수 있죠. 그럼 GPU는 어떤 거냐? 하버드생들 100명이 동시에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대단할까요? 하버드생 100명이 더 대단할까요? 아인슈타인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활용될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마동석 혼자서 벽돌 100장을 운반하는 거하고 100명의 인부가 벽돌 1장을 동시에 운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냐면 바로 AI에 오면서부터입니다. AI 시대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가 하는 것과 같은 CPU가 아니라 GPU가 AI 시대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걸 대비하고 준비해서 바로 엔비디아는 세계 1등 기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젠슨 황의 정신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젠슨 황 하면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30일 후에 파산한다. 한마디로 회사 통장에 한 달 버틸 돈만 딱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CEO분들 지금 통장에 한 달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안하겠죠? 허투루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전한 편집장입니다. 바로 30년 동안 기업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의 절박함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젠슨 황은 자기 연봉을 1달러로 하면서 버텼어요. 대신에 R&D를 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는 급여를 줄 걸 다 줬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미래를 위한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의 16%를 R&D에 재투자하고 있는 회사로 갑니다. 우리는 30일 후에 파산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들 많이 필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혁신의 원천이 되는 바로 기업 가치관, 특히 핵심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그들이 아우어 코드라고 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맨 첫 장을 열면 젠슨 황의 메시지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일생일대의 업무를 수행하며 훌륭한 삶과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인재들. 맞겠죠, 엔비디아? 일생일대 업무를 수행하며.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GPU 혁명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리고 훌륭한 삶? 그렇죠. 급여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대우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죠. 이게 젠슨 황, 엔비디아가 직원들을 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젠슨 황처럼 직원들을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직원들을 최고의 인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은 지금은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훌륭한 삶과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핵심 직원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가치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 지적 정직성, 속도와 민첩성, 우수성과 결단력, 그리고 하나의 팀, 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젠슨 황의 메시지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핵심 가치를 지키고 거기서 영감을 받으며 업무상 항상 이러한 행동 원칙을 준수하고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정신, 대표적인 지적 정직성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실수를 자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의 정의를 본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공유합니다.
이것이 문화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요.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해서 배우는 것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1등 기업으로 올라가는 원동력이 됐던 문화예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며 배우면 회피 가능한 실수는 예방할 수 있고요. 불가피한 실수는 혁신의 걸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가진다. 그게 바로 지적 정직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이 대표적인 거는요. 이 조직도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거대한 조직에 정치나 위계가 없어요. 이 왜 그랬냐? 스타트업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작게 쪼개고 스타트업처럼 일하면서 바로 정치나 위계 질서가 미래를 만드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 1위 기업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속도와 민첩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속도와 민첩성을 만들어낸 우리 조직 내부의 상황과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제1원칙 사고는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 제1원칙은 바로 합의가 아닌 물리 법칙과 근본 원리에서 해답을 도출하는 방식을 항상 추구합니다. 시작하고 끝을 정해놓고 그 길 속에서 답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능과 효율성에서는 물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이론적인 최고의 치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최고를 지향해야 최고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위대하게 만든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보는 직원들의 관점. 그들은 모든 놀라운 일은 뛰어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밀한 협업입니다. 핵심 가치에 원팀이 있거든요. 누구도 혼자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이들의 원칙입니다. 제1원칙 사고, 관습을 거부하고 본질에 집중합니다. 끝으로 경각심과 민첩성, 변화의 적응력은 기업의 초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엔비디아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매년 50% 가까운 성장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58%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거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ES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AI 중흥기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GPU를 공급하는 걸 넘어 의료, 자율주행, 로보틱스로 확장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7,5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기술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케이스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꿈은 크게 꾸되 실천은 작은 것부터 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민자의 꿈과 헝그리 정신. 두 번째, CPU의 틈새를 파고든 GPU의 역발상.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지적 정직성. 영원한 스타트업 정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위대함을 만든 4가지 요소 같다고 보입니다.